정오 종합뉴스. (3월 10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알파고의 첫 판을 내준 이세돌 구단이 오늘 오후 1시 두 번째 대결에 나섭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9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청래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을 추가로 컷오프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2차 경선지역 및 단수추천지역 31곳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바둑세기 대결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의 첫 판을 내준 이세돌 구단이 오늘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대결에 나섭니다. 알파고의 기력이 지난해 10월 판 후위를 꺾었을 때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세돌 구단이 2국에서 어떻게 반격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프로기사의 직관을 압도하는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을 이세돌 구단이 창의적인 수읽기로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첫 판을 내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알파고와 자신이 5대5가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연 1.5%인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9달 연속 동결됐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세계 금융시장의 상황,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 등을 고려하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청래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을 추가로 컷오프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현역 10명을 탈락시킨 데 이은 2차 컷오프로 해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선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3선의 최규선, 초선의 윤후덕, 부좌현, 강동원 의원 등 5명을 컷오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성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김제 무안에는 김춘진 후보를, 강동원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남원 임실 순창에는 박희승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공천을 보고받거나 통합이나 연대를 결정하겠다는 국민의당은 꼼수 공천이라고 더민주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핵심을 이루는 친노 486 인사들 중에서 선골들은 그대로 살아오고 일부 눈박행한 인사들은 천연 교묘한 짜깁기 명단입니다. 현역 경선지역의 경우 당의 뿌리와 관련된 인사들은 내몰렸고 공천자들의 대다수가 친노 영향권 내에 있는 인사들로 평가됩니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 공천이라고 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친노 패권주의가 확대 재생산되는 공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욕설 녹취록 파문 당사자인 친박계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국회로 김무성 대표를 만나러 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발길을 돌리던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취중의 사적 대화까지 녹음해서 언론에 전달한 행위는 의도적인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화 상대가 누구냐는 질문에 술을 많이 마셔서 누구랑 대화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7일 친박 핵심 인사가 김무성 대표에게 40여 명의 살생부 명단을 전달했다. 김무성 대표가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읽지도 않은 살생부 때문에 너무나도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역분들하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 하에서 여러 하소연을 했고 그게 이런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치중의 사적 대화까지 녹음을 해서 언론에 전달하는 행위는 의도적인 음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께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안 받으셨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의 진 뜻을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근데 대표께서 연문으로 빠져나가신 거 보셨죠? 제가 그날 정말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 주변 사람이 녹음을 한 것 같은데 하도 술을 많이 마셔서 누구랑 대화한지 솔직히 통화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통화 기록이라는 근데 기록을 봐도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저하고 친한 사람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지금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확인대로 저 자신도 대단히 황당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도 황당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중자애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날 치중에 얼마나 격분했습니까? 살생 명단 있습니까? 살생 명단 있습니까? 살생 명단이 있다고 얘기하고, 솔직히 살생 명단 봤습니까? 살생 명단이 친박 핵심 인사가 전달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있지도 않은 살생 판문? 그걸 저 입장에서 핵심 인사라는 게 몇 명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대문짝만하게 뉴스 보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물론 제가 치중에 실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이거를 녹음을 해서 유포하고 이거는 정말 근절돼야 합니다. 제가 공천관리위원들한테 막 전화해서 그렇게 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공천 개입실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화 하늘로 부끄럼 없는 사람입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오늘 최고위에 출석해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께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위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당원분들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위원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그거는 이따가 그분들께 드릴게요. 김 대표의 면담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불발됐는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대표님 만났습니다. 만나셨어요? 뭐라고? 하여튼 대표님 만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만나셨나요? 그거는 대표님 말씀.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대표님? 그거는 대표님 말씀. 일각에서는 총선 분출마다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중자애하고 있습니다. 그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나요? 그 통화한 사람이 누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거는 최고위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위에서 밝히셨나요? 통화 상대요? 그 문제도 포함해서 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를 하셨는데 오늘 최고위에 다시 해주는 이유는 최고위에서 호출을 하셨습니다. 최고위 호출은 언제 받으셨나요? 좀 전에 가서 소명하라. 관련해서 청와대 쪽하고 소통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죠?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막말을 질타하면서 새누리당의 공천 배제와 출당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으로 윤 의원은 저질 인격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고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천 시스템이 국민을 속이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공작 정치로 변질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윤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당의 결정이 있기 전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탈당하는 것이 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자 자신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2차 경선 지역 및 단수 추천 지역 31곳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차 발표 때와 달리 현역 의원의 탈락은 없었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경선 지역이 많다 보니 실수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 적합한 인물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실 때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 요청으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인터넷 포털 업체가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36살 차모 씨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NHN이 차 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네이버가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포털 업체가 개별 사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 누설이나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대구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대구 창조센터 방문에는 대구 경북 현역 의원들이 전원 초청받지 못해 이들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싸늘한 시선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구 경북을 방문했을 때에도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을 한 명도 부르지 않아 TK 물갈이론을 촉발시킨 바 있습니다.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는 아파트가 전국에 9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는 3월이 3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4월과 5월도 각각 3만 건 안팎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60%가 넘는 6만 3천여 건이 몰려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군구 상위 20개 지역도 모두 수도권에 있습니다. 2,000건 이상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군구는 서울 강남과 노원, 송파 등 4곳입니다. 전세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데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추세여서 올봄에 최악의 전세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0.1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